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연입니다. 우선 건강해 오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음식을 해야 돼.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까지 오는 차도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줘야 오지요. 그래서 못 오지요. 멀어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하게 있어야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같아도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되게 아프다 이러면 못 옵니다. 그 가족을 놔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못 옵니다. 법회에. 그래서 제가 그 법회에 올 때마다 늘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계셔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법회를 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반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 혼자 와서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요소가 잘 화합해서 이루어져야 이 법회라는 중요한 이런 뭐라고 할까, 공부의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상승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려운가, 그래서 내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중생 습관이 무엇이고 부처 습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16페이지. 이게 이제 그 공부가 그냥 진도를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 공부가, 그죠? 하나를 해도 그것을 아주 촘촘하게 해서 나가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했단 말이죠.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일심행은 오면 맨날 몸뚱이 맨날 몸뚱이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굉장히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공부가 굉장히 진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심행은 맨날 몸뚱이 맨날 몸뚱이 갖고만 얘기를 하네, 이러면은 아직 그분은 이 공부의 그 요점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그렇기는 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한 생각이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는, 그러니까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듣고, 연불할 때 내가 하고, 참선할 때 내가 참선하고,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보살님, 제가 이름을 안 여쭤봤는데 그냥 그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공덕행 보살님이요? 우리 공덕장 보살님이지. 난 순간적으로 공덕행 보살님이 두 분이면 원투인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자, 공덕행 보살님, 공덕장 보살님, 나중에 인사 한번 하십시오.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볼 때도 내가 있어, 들을 때도 내가 있어, 말할 때도 내가 있어, 화를 낼 때도 내가 있어,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내지요? 몸뚱이 내예요. 공부도 누가 해요? 우리 보통은 내가 해요. 공부 내가 하지요? 정원신 보살님, 공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어떤 내가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 어떤 내가 하니? 자, 오늘 공덕행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어떤 내가 하나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서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누가 공부를 해요? 누가 공부하시죠 지금? 내가 공부하지요.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물음이 조금 어려운가요? 공부를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치요? 몸뚱이 내가 하고 있거든. 몸뚱이 내가 하고 있어. 만약에 몸뚱이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자가 없어. 공부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그런데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잘 관찰을 해서 이 몸뚱이가 정말 세포로 되어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몸뚱이에 정말로 머물 수가 없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네 번 들고 이러면 점점 바뀌어 가면서 지혜가 증장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물러나지 않는 것 자체를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몸뚱이 내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인식을 시켜서 스스로 어떻게 자각하게 해줄 것인가. 아마 제가 하는 일은 그 일 같습니다. 그것만 본인이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면 그 다음은 본인이 가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이거는 몸뚱이는 내 거야. 이래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 대목인 줄 인식이 안 됩니다. 희유거사님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몸이. 이 부분이. 몸뚱이가 가짜라는 것,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몸뚱이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봐서 한 번씩 합시다. 자, 그 모습 공식 되어 있죠? 자, 몸뚱이. 네. 자, 시작. 몸뚱이는 몸뚱이는 내간다. 몸뚱이는 벗어다. 몸뚱이는 벗어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전부 자기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공부를. 자, 자기 몸 딱 보십시오. 자, 고개를 숙여서 자기 몸을 다 한번 보시라고요. 만유거사님, 고개 숙여서 자기 몸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면 자기 몸 안 보입니다. 딱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저기, 만유거사님 어떻게 보시죠? 딱 이렇게 자기 몸 한번 보십시오. 몸의 형체를. 예. 그렇죠. 자, 몸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자기 몸을 보고, 몸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봐요? 나구나. 이렇게 해버려.
이주성 가사님 예.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딱 볼 때 몸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나구나 이렇게 해버려.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을 딱 볼 때 얼굴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나구나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봐요? 사실대로 보지를 않아. 얼굴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나구나 이래버려. 이거하고 똑같이요. 이름을 모든 것에 이름을 탁 붙여버려요.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름 붙이는 것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뭐냐면은 몸뚱이 이꼬르 마.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거를 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뚱이를 보면 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이구나 하든지 이름을 불러요. 일시맹이구나 이렇게 나라고 하시지 말고 일시맹 이꼴은 나거든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래서 몸이구나. 몸을 보면 몸이구나. 손을 보면 손이구나. 내 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이구나. 얼굴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라는 생각하고 이 이름하고 어떻게 해라? 좀 떨어뜨려 놓자. 좀 떨어지게 하자. 그런데 몸뚱이하고 얘하고 어떻게 됐다? 쫙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들러붙어서 몸뚱이 이꼴은 나라고 하는지 인식도 안 돼. 지금 현재는. 근데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떨어뜨려 놔서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구나.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뭐가 결정이 안 된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다. 바탕자리로서의 나다. 절대성자리로서의 나다. 신성으로서의 나다. 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됩니다. 왜 결정이 안 됩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결정할 수 없죠. 왜? 자신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자료 좀 보십시오. 자료. 오늘 나눠드린 자료요. 이 원각경의 보살장에 나오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색적시공 공적시색만큼이나 유명한 어구입니다. 이 어구가 그게 한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자막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뭘로 쓰냐? 한글로 쓸 겁니다. 나중에 젊은 분들도 보시고 그렇게 지환 증리 이환 즉각 이환 즉각이죠. 예. 아니다. 아니다. 부작방편이다. 예. 처음부터 다시 지환 정리부터 다시 들어가. 예. 지환 증리. 여기 이제 한자로 이제 갈 것입니다. 지환 증리 하면 뭐예요? 부작방편. 이환 즉각. 즉각. 그 다음에 이제 영모정사.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여기 환입니다. 여기 집자죠. 니 뭐야? 환인 줄 알아서, 환인 줄 알아서, 즉시 여이면 이 말이죠. 여이면 떨어지면, 떠나가면 이 말이 여이면 뭐야? 부작 방편. 부작 방편을 뭐 우리가 방편이 많습니다. 뭐 선도 방편이고, 또 자선하는 것도 방편이고, 화두도 방편이고, 새말귀도 방편이고, 연불하는 것도 방편이고, 다 방편입니다. 뭐 윗바사나도 방편이고, 다 방편입니다. 근데 환인 줄 알면 즉시 떠나서 뭐가 없다?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환즉각, 환을 떠나면 바로 뭐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무정사. 이게 차례가 없다는 거죠. 차례가.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환인 줄만 아세요. 그러면 뭐야?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가짜 중에서 뭐가 드러난다? 진짜가 드러난다. 몸뚱이가 가짜면 어떻게 돼요? 아, 몸뚱이는 가짜구나. 몸뚱이. 제가 맨날 로또 그 얘기를 하죠. 로또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공덕행보살님이 오셨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공덕행보살님이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어쩌면 꿈에. 그래서 100억이 1등이 100억이에요. 당첨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돈 찾으러 은행 가시겠습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꿈이니까, 예. 꿈인 줄 알아서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꿈이 어째서 안 갑니까? 돈이 100억인데. 가짜잖아요. 가짜라서 안 갑니다. 근데 왜 가짜인 줄 아셨나요? 꿈이 왜 가짜인 줄 아셨나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꿈에 100억을 했는데 꿈이 가짜다. 왜 가짜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왜 가짜인 줄 알았습니까? 꿈이? 우리 꿈이 가짜라는 것은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꿈이 가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꿈이 가짜인 줄 압니까? 이 말이거든. 그게 핵심 포인트라, 이 얘기에.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로또 얘기지. 뭐죠?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건 조금 어렵죠? 되게 쉬운 건데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어렵다니까요. 이상하게.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냐?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나요? 장영원 보살,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나요? 눈을 떴다. 눈을 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각인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기 얘기. 여기서 각인가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꿈이
꿈이 가짜인 줄 왜 합니까? 사실이야.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어려워서 그거 못 알아들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이러면. 더 쉽게. 5살짜리도 딱 알아듣게. 가짜. 그거 가짜인데 왜 가짜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이야, 그래. 좀 더 단순하게. 만유고사님. 변하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자, 정원신보살, 자, 울산에서 한번 해봅시다. 서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서울하고 울산하고 동시 화상법회를 하고 있는데, 자, 울산이기나 서울이기나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봐야 돼. 정원신보살 왜 그러죠? 왜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 깨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계속 잠에 있었으면 꿈이 가짜라는 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들으면 그거 이런데 왜 생각은 그렇게 어려우냐 이 말이죠. 꿈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깨어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났어.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그것이 꿈인 줄 잘 몰라요. 우리 꿈속에서 한참 헤맬 때는 모르지요? 근데 아침에 턱 일어나면 그게 꿈인 줄 알아요. 왜? 깨어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환이라는 말이에요. 꿈인 줄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환을 환인 줄 알았다 뭐 이러면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이 말은 뭐예요? 꿈에서 깨어봤다 이 말이잖아요. 꿈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은 이미 내가 깨어봤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환을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공덕행보살님이 1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거사님은 100억 준다면은 그 100억 준다는데 사양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할지요. 근데 100억을 왜 사양을 했습니까? 암 찾으러 갑니까?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100억을 집신 내팽개치듯이 싹 쓰레기통에 버려. 100억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애착이 없어. 머무는 게 없어. 왜?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지환 증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환증리 그렇게 하면 뜻을 모릅니다. 꿈인 줄,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100억이라는 돈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애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생시에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공짜가 생겼다 하면 우리 여기서 출발점에서 여시땅 하면 막 죽으라고 달릴걸요? 그 뜻입니다. 지환증리가. 꿈인 줄 알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뭘 떠난다?
몸뚱이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죠. 꿈속에서 100억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뭐 그 100억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부작방편. 막 그냥 막 절 막 많이 하고 연골 많이 하고 막 무릎 아파 죽겠는데 막 많이 오래 앉아 있고 지금 여기서도 오신다고 애쓰시죠.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꿈인 줄 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육근, 육경,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눈, 귀, 코, 혀, 몸뜻, 색성형,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 전부 뭐다? 꿈속의 일이구나. 꿈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즉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환을 바로 떠나버려. 그 100억 아이고 내가 100억이 있니 없니 100억 당첨됐니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냥 깨끗이 마음에서 내가 어저녁에 꿈을 꿨구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깨어났다는 거지요. 이미 깨어났어요. 이환즉각.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뭐 느리게 깨닫고 빠르게 깨닫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바로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영무정차가 뭐 느리고 빠르고. 그러니까 백범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어떤 분이 동진 출가를 하셔서 40년 동안 화두를 가지셨는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해서 다음 생애에 내가 다시 출가를 해서 화두를 가지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하냐고. 누가 화두를 지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화두를 지는다. 어떤 내가? 몸뚱이는 뭐가 붙지요?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붙으니까 나고 죽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뭐예요? 무정물이라서 공부를 할 줄을 몰라요. 화두를 잡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잡을 줄 몰라. 누가 화두를 잡아요? 누가 화두를 잡아요?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를 우리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 맨날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그 공부를 저는 무슨 공부라고 하느냐 하면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저는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서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아요. 그런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기생충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 내로 공부하면 몸뚱이는 막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변하지만 좀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몸뚱이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공부도 어떻게 해요? 몸뚱이 따라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 공부를 하는데 불멸인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안 맞잖아요.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공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누가 공부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자. 누가 공부를 하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가 공부를 하는지, 몸뚱이가 어떤지 자세히 관찰을 해서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내한테 확실히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이해하기가 좋은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런데 뭐는 안 와요?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거사님,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문제지요? 네. 연습밖에 없어요. 별 수가 없거든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뭐요?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산 밑에 있어서 제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너무 추워서 밤에 닫았어요. 아침에 이제 앉아서 이제 뭐 메일도 보내고 뭐 원고도 좀 쓰고 뭐 이래야 되니까 책상에 앉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막 으실으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도리도 하고 긴 옷도 입고 밑에도 긴 옷도 입고 양말도 신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하고 헛것이네. 서늘함으로 인해서 내가 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면서 옷을 긴 옷으로 갈아입고 목도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변하는 돌이다. 변하는 돌이다. 그걸 아이고 추워라 옷을 입자 전부 이름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서늘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옷을 입는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변하는 도리를 보면, 변하는 도리로 보면, 더위에서 추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서늘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인연과 조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구나. 보통 그런 걸 알아차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알아차림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 그것을 변하는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지환증리라 지환이야. 가짜인 줄 얼마나 확실하게 아느냐, 조금 아느냐, 흐리멍덩하게 아느냐, 이것이 문제라요. 가짜인 줄 얼마나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게 자체성이 없고 여기에 내가 머물 수 없구나. 이것을 자꾸 해야 돼. 하면 처음에는 뭘로 하라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좀 자극적으로 해서 좀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50% 묻고 들어가는 공부다. 묻고가 경상도 말이기는 한데 50% 묻고 들어가는 공부다.
세상에 그 사업을 할 때 50%를 만약 접고 이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그거. 이미 50% 이익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0%를 묶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마카펜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생겼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카펜은 별로 그렇게 아주 소중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다른 비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비유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자 오늘 공덕행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공덕행 보살님이 이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자식이요. 지금 태연 씨가 왔으니까 아들 해볼게요. 어머, 태연 씨가 좀 마음이 섭섭할래나? 서운한 마음이 들라나? 그런데 해봅시다. 자, 공덕행 보살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은 변한다 할 것이다. 예. 태연 씨가 다 섭섭하지요?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처음부터 아들이고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요. 공덕행보살님이 어릴 때 엄마였어요? 아니요. 태연 씨가 나타남으로 해서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본래 엄마가 아니에요. 또 태연 씨도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낳았을 때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본래 아들이다 엄마다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보통 요새 옛날 어른들 글을 보면 어느 시대나 요새 아들은 버릇이 없어서 뭐 요새 아들은 어쩌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는 너무 세월이 달라서 이해가 안 돼. 세대 차가 나. 우리 태연 씨하고 엄마하고 세대 차 나지요. 그런데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어른 글도 보면 맨날 부모하고 아이 세대는 자식 세대는 맨날 세대 차가 나요. 근데 요새는 좀 더 빠르게 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문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로서의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또 아들은 아들의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그럼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를 해보면 아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도저히 엄마 생각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아들이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덕행보살님과 태연 씨가 엄마는 엄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또 그 인연과 조건이 자꾸만 달라지지요. 지금 현재 있는 인연과 조건이
계속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선 어떻게 해요? 50%는 딱 이해를 해. 다르구나. 다르구나. 무엇이? 입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계속 자기 걸 주장할 거 아닙니까? 주장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생상품이 말도 못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것으로 마음을 다치고 그러다가 보면 뭘 하려고 하면 반발을 하고 해줄 것도 안 해주고 막 이래 됩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누구나 다 하고 특히 심한 것이 부부간에는 심해요. 왜냐면 자식은 엄마가 한풀을 좀 껐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서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네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내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이걸 딱 하면 벌써 50%는 딱 접습니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힘이 생깁니다. 경청을 하게 됩니다. 경청을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물 위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듣다 보니 내 입장도 수면 밑에 있고 저 사람 입장도 수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50% 묶고 들어가는 거다. 만약에 이것이 아들하고 지금 엄마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또 이웃관계, 직장에 가서의 관계, 또 나의 관계, 나와 내 관계도 상당히 이거 심각합니다. 자기를 생각해보면. 특히 이렇게 공부를 딱 할 때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의심이 확 올라옵니다. 아이고 보림선언에 갔더니 무슨 일신명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법회장에 갔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도저히 이상한 말이다 라고 의심이 딱 나잖아요. 의심이 딱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이 딱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공덕형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기 장형원 보살. 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심,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그 의심이 되면 그 다음 파생상품이 일어나고 그 다음 파생상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막 계속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일단 딱 그렇게 하면 거기서 관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내하고 떨어뜨려 놔요. 근데 보통은 의심하고 내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의심 속에서 막 괴로움이 그냥 막 뱅뱅뱅뱅 돌아버립니다. 태연씨,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불교 공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우리 짤싹 들어붙어 버려요. 들어붙어 버리면 내가 이것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업구입니다. 이 업구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업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내 살림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안다의 문턱이 너무 안다고 내가 안 떨어뜨려 놓지요. 내가 안다 하면 안다에 쑥 들어가 버려요. 내하고 안다하고 딱 들러붙어 버려요. 안다를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다에 걸려서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다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안다를 딱 붙들고 그곳에서 떨어져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52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PD님이 왔을 때 한강을 더 찍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거 찍는데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찍습니다. 자, 거기서 물 좀 자시고 하십시오. 되게 어제 지워봤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쇼킹합니까? 왜요? 부정을리는 것도 그렇고 쇼킹합니다, 지금. 이 말 자체가. 멍멍한데요. 멍멍한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거 지금 이거 짠감 없으면 뭐나? 이 짠감이 붙어야 해요. 뭔가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럼 우십시오. 눈물 나려고 우십시오. 공부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공부를 합니다. 뭘로 공부해요? 몸뚱이내로 공부를 합니다.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예술을 해서 이게 책상을 그걸로 산 게 아니라 좀 그렇다고 이거는 태국에서 온 건데 아니 저기 보살이 요만 높이 요만하나? 어디 한번 이게 왜냐면 내가 아까 책상에 이거를 해서 앉아보니 이만큼 올라가겠더라고. 이거는 얘들 책상에 의자 놓고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덮여서 들어가고 뭐가 하니까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우리 살림 안 사자고 하는데 싹 살림을 사게 되죠. 아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듣고 싶어요. 직장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성질나는 일이 있습니까? 연락하고 가십니까? 여기 일어났다 사라졌네. 이걸 이게 왜냐면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조립을 하려고 하면 또 돈을 3만 원 내일 뭐안 하면 내가 조립해 주기라고 나중에 조립해 주십시오. 저거 책상. 조립해야 된다는데. 이주성 거다님 잘하셔요. 냅두세요. 나중에 조립해서 쓰게. 지금 해야 돼요?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한번 버벅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게 맞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센치가 너무 크게 그럴 것 같고 이 공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는요. 여기다가 근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느린 공부잖아요. 아니, 굉장히 전체적이고 다이나믹한 공부. 지금 50분인데 이게 두 개로 편집이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책꽂이 이게 있어요. 3, 4. 보살님, 네? 여기 시계 좀 하나 갖다 놔봐. 내가 그 시계를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거 책꽂이 아니 책꽂이를 할 수 있는 걸 잘 놓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했어요. 이런 게 불교 공부인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불교 공부는 지금 해드려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오늘 얘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죠. 이걸 알고 그 백공생 얼마나 하고 해버리지. 책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럴 수 있어서 포장이 아니 저는 아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밥만 맛있게 해놨는데 아 오늘은 밥을 안 돼? 그냥 짜장면 얘기했어. 네, 말씀이 잘하네. 그걸 말씀하셨어요. 저기 어리니까. 당신을 시킬까? 아니 저는 내 아들을 그게 나서 이거는 걸리지 않아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책꽂이 여기 칸이 딱 내려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높아라. 이 정도 사이즈. 제일 철학이라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거기 저기 본인의 있어갖고 있어요? 정치적이고 측근적인 거라요. 그래서 조립을 하면 되는데 그거 뭐 3만 원을 주어도 이거를 내가 나중에 해드리려고. 하면 아우 왜 여기 사람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손님 많이 안 오면 돈을 안 내려고 해서 그런지 계속 철학이 안 되고 이게 필요하고 동양이 맞네. 이게 12기가 나는데 이거 그것은 15기가 이거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2m, 1m짜리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동양이 크게 될 거야. 그런 그래서 말씀이 그냥 촬영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제가 35분 정도 그래도 하는 게딱 맞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계속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 시간을 음미해 버리면 예, 인연과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할 말은 말고 이게 쭉 올려듯이 안 가는 거야. 다른 연기야. 오늘 하세요. 오늘 완전 정장 입고 오셨잖아. 아버지 제가 세 한국사. 번째가 한쪽사 거기 그 오늘 하세요. 오늘. 청주 선물을 받는 거기 그 안내 그때 안내. 서울시 원을 했었거든요. 좀 적극도 준비해야 돼. 네. 입에 좀 입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가려고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인터뷰로. 네. 근데 이거 글자 모르는 게 이거. 아, 그런 글자만 해갖고 우리가 그런 신청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그거 끝나면 멘트를 적으시죠. 기획을. 멘트를 이거라 적어서 입에 완전 달아야 돼. 안 그러면 사기다. 연습을 하시고. 그래 연습을 안 하니까 그냥 본인을 막 소리 한 번은 거울을 보고. 한 번은 입에 거울을 보고. 일단 글자를 크게 써요. 네. 안 되면 여기 붙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그 대신에 좀 외우고 해요. 나도 밀려라 거기 너무 맞춤 촬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고 아니요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연습을 그런 게 없어서 방풍 체질을. 선한장님한테 처음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지금 단박에 서원장님하고 있는 아 제가 그게 또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하나님 진짜 인연과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어떤 날에 인연과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데 인연과 조건이 익을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럼 꼭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보고 잘 이게 자꾸 아부가 말이야. 그럼 인연과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별책 프로그램이 넘어. 그러면은 익으면 그때 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선장님 하라고 자꾸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제가 사실은 거기 이런 약간 고관제 그래서 오래 앉아 그럼 서서히 좀 그냥 이제 이걸로 이제 나가 말았다 그래서 저쪽에 앉는 게 좋고 그래서 저도 지금 서서 하는 책상이 있더라고. 서 있는 책상. 서 있는 내가 책상을 많이 아프면 스스로 한 3개 정도 할까? 그래서 허리하고 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갈 때는 푹 선다고 하는 건데
혼나네. 저도 그 어머니 그전 구하면서 보관을 했잖아요. 5초를 몇번 못 먹는 거예요. 하고 일반 그거 버스를 못 가. 여기가. 요즘 그게서 디스크도 그냥 수술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가 된다고 지금 뭔가 그냥 후손자가 완전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가 굉장히 뭐 조그만 그렇게 이렇게 구순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연 치유가 그래서 내가 카이로프락틱도 해보고 점도 써보고 약침도 맞아보고 친구 온갖 소리 다 해봤는데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후손자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40대 후손들을 몇 개월 했는데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50부터 해서 저는 64년 1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나. 저는 그쪽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나 뼈가 쭉 앉으면 아프든지 하여튼 어쩐지 그건 이상이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나. 저기는 일단은 내가 보고 저기 하려고 저 책상하고 이 탁자 시계 있어도 되지 않아요? 탁자 피스도 되지. 네,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응. 여분 있고 그런 저거도 시간이- 되잖아, 저거. 네, 저거 저기- 놔도 돼. 네, 그래서 굳이 컴퓨터에 그 시계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그거를 안 집중해- 봐줘요. 집중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또 조금만 해서 잠깐 이렇게 쓰고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앞에 요게 있다면서? 예. 내가? 그럼 그래서- 저거 보에 딱 얹으면 돼. 예, 그래서 내가 일단 해보고 나중에 사자. 오늘 그것만 뒤에다가 네. 그냥 그래서 해줘. 상황을 보고 사야지. 의자에 세워놓는데 내가 눈이 더우니까. 아니야. 그거 하면 힘들잖아. 저기, 거기 밑에다 그냥 세워놔도 되는데 의자에다 올려만 놔도 돼. 충분히 안 보이죠? 아, 그렇고요. 충분히 보여. 우리 사람 때문에 안 보여? 아, 카이로 보여? 카이로 보여. 약간 중간에 차라리 작은 항상 시계를 딱 눌러서 또 위에다 지금 박아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조금만 더 그게 맞게 보살님 조금만 더 세워놔. 그러면 유리에 붙는 됐어. 아이 충분해. 충분합니다. 잘 보입니다. 만약에 쓰다가 저기 해야지 사고 보면은 맞아 맞아 아유, 진정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침이 생기는 머물러 있으면 짐이 생긴다. 이제 그 뭘 해야 돼요? 뭐 바이아야 이거를 오늘 자료. 정말 중요한 거. 지완정리 이해할 때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똑똑 꼼딱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 지완정리, 뭐 부작방수 뭐 이런 식으로 알아갖고는 아니야. 지환이라는 거는 벌써 그거 깨달음이 지환이야. 본이 헛것인 줄 확실히 알잖아. 알기 때문에 콩에서 뭐가 있다 해도 딱 이어있잖아. 그 생시에 만약에 이것이 헛것이라고 하면 이걸 탁 이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왜? 무지해. 환인 줄 몰라. 그래서 그 로또 아무리 한이라 헬레도 아니 안 돼. 아무리 한일라 헬레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가서 나는 오늘 저기 할 제가 아이디어가 보리는 그런 거나 그냥 보리 재미있었어요. 보림젠처럼 제트. 한인 줄 알고는 아니, 제트. 여기 지가 근데 저기 백범관님처럼 뭐 다들 그냥 금방 깨고 맞아 조그만 아니. 제이? 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리 재미있는 거는 한글 내가 그거 보여줄게. 이렇게 기억력이 없다 해서. 보름선은 보름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시고 우리 시작합시다.
한강을 자꾸 더 찍어야 돼야 제가요. 나한테 보내주면 안 됐었어. 보내줄게. 네, 보내주면 저도 그래 보내줄게. 보내줄게. 잠깐만요. 뚜껑을 덮고. 네. 선생님 오늘 찍은 거 바로 저 선생님 연락하되 바로 넣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3차 강의 제가 모레 좀 넣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보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태연 씨, 태연 씨 오세요. 저 작업 좀 해요. 아, 작업해야 돼요? 네, 작업시켰어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되죠. 예, 그 저기 전원 펴주시죠. 네. 유튜브 일강을 아까 아침에 봤는데 241에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저희 연예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큰일 났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너무 인기 있으면 또 어떡해. 저 연예인 연가 아니라 월드 스타.